안녕하세요. 토킹 닥터스 토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2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성폭력과 같은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불안감, 공포감, 불안정한 감정 등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의 정도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PTSD의 증상과 모습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PTSD 세 번째 신호인 부정적으로 변하는 신호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네 번째 가각성 신호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난번 얘기 드렸듯이 내 모든 신경이 과하게 각성이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자극이 크게 없어도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서 언어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게 될 수 있어요. 너무 강인해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모하거나 파괴적인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로 남성들에서 더 밖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반면에 여성들은 이런 공격성이 스스로를 향하는 경우, 본인을 향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한 우울감과 동반된 자해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지나치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도 흔하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PTSD 증상 중에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증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이 좋아져도 그 증상만은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각성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그 외의 약물 중독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그런 물질의 남용이나 중독이 PTSD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간혹 성폭력 가해자들이 과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라든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이것도 행동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다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identifying with the aggressor라고 불리는데, 자신의 공격자와 스스로를 꼭 같은 사람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경우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성폭력과 같은 굉장히 외상적인 경험을 한 후 난 절대로 다시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피해를 가하는 입장이 될 거야 라는 무의식적 생각을 갖고 자신이 가해자 입장에서 과거의 외상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행동화하는 경우죠. 그러나 스스로 그런 외상적인 경험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인상 깊었던 얘기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이런 외상을 경험했다고 알리는 첫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당사자가 경험할 외상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외상적인 경험을 통해 받는 외상의 깊이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인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반면에 너 왜 그렇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었어? 뭐 왜 그 늦은 시간에 돌아다닌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 향후 피해자가 겪게 될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했는지 또는 당사자가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 건지 본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신들의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고 싶어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원리를 믿고 싶어 해요. 즉 권선징악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폭력과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스스로한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곳이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런 나쁜 일이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즉 인사이트가 있고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이런 지지를 잘 해줄 수 있죠.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나한테 이런 아픈 상처를 드러냈는데 순간 나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껴서 그 사람을 한껏 지지해주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못 해주더라도 상대방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음에 공감해주는 정도 또는 들어주는 정도라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에게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반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PTSD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치료를 통해서 뇌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 많이 있어요. PTSD 뇌에서 정상 뇌로 바뀌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서는 뇌 부위 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4가지 신호편에서 언급한 아미그달라 외에도 학습, 기억, 감정, 자극, 행동을 조절하는 부위인 해마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감정적 자극과 다양한 기억 처리를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안쪽 뒤쪽 뇌랑 위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뇌 부위의 모양 그리고 기능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의 변화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비약물학적, 약물학적 치료 모두 있는데요. 우선 비약물학적 치료에는 노출 치료,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행하는 치료도 있고요. 스마틱 익스피리언싱이라고 신체 감각을 이용하는 치료들도 있어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 이런 치료들의 효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께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과학성이나 우울, 불안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PTSD에서 과도한 아드레날린 분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도 사용이 됩니다. 프로프라놀롤은 실제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연기자나 연주자분들도 복용하는 약이에요. 약물학적 치료도 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과 선생님들보다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네. 전문가와 한 단계씩 상의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원래는 이인증, 비현실감처럼 내 신체 보호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것을 하나씩 헤쳐갈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둔다면 얼마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나요? 가장 무서운 결과죠.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을 합니다. 미국의 한 보고에서는 참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후 자살로 인해 더 많이 사망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고독감, 무력감,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과 나 자신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없이 비관적이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과 PTSD 다룬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이런 성폭력 경험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묘사가 되는데 이렇듯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이렇게 오래 가기도 하나요? 수년,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성폭력 상황이 15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 수 있나요?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꼭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는다면 외상 경험 전 상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폭력과 같은 극심한 외상 후에 치유가 잘 된다고 해도 그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온다는 표현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나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런 좋은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큰 심적 외상을 받은 뒤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개념이죠.
즉 너무 고통스럽지만 외상을 경험하고 극복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나 자신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결과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거봐 나 이렇게 강해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에게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등의 탄탄한 자아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라는 자신감과 함께요. 성폭력과 같은 이런 극심한 외상적인 상황을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이나 그 분들과 관련된 또 분들께서 오늘 토닥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